실험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자 에너지 표면수도 나타나고 초전도 임계 온도 높다는 의미로 하고 시뮬레이션 임계 내측 성관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뭡니까?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 부분을 하니까 분명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진짜 샘플 갖고 연구를 해보고 이 연구 과정을 지속하면서 해봐야지만 검증을 해봐야지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연금술은 가짜였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 같습니다. 이론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전기 손실 없는 에너지 혁명 초전도체 이번에는 과연 진짜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의 핫 이슈죠. 이 초전도체 이게 우리나라만 핫 이슈가 아니고 미국, 중국부터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니다. 그만큼 이 초전도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로 자리 잡은 이 상온 초전도체 뜨끈뜨끈한데요. 네, 뜨끈뜨끈합니다. 초전도체 모르면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라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초전도체가 이게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100년에 가까운 얘기가 있었다는데 왜 유독 지금 이렇게 말이 많고 지금 전세가 떠들썩하냐? 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죠?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초전도체 때문에 그죠? 뭐 오늘장뿐만 아니라 뭐 지금 최근 시장에서 자, 우리나라 뭐 어쨌든 랭킹 1위는 지금까지 랭킹은 반도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가 주춤하고 자동차가 올라오는데 이 자동차가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2차 전지, 이 전기차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세죠. 그래서 배터리와 반도체가 이렇게 막 싸웠는데 참 이렇게 짤 누가 만든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이 초전도체가 이제 방망이, 야, 너희들 다 나가! 하니까 지금 쫓기듯이 지금 나가는 모습. 정말 좀 재밌어서 제가 올랐는데, 지금 이만큼 이 초전도체는 투자 시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국기에 들어가는 짤도 그렇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한번 댓글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밈도 나오고 난리도 그렇습니까? 초전도체가 뭔지 몰랐던 1인이지만 홍반장님이 반수업 보고 아시볼 겁니다. 제가 정말 좀 이게 과학적 용어에서 힘든데 제가 정말 쉽게 저도 과학적 용어도 잘 모르겠다. 제 나름대로 제 이해한 대로 쉽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초전도체 이제 2020년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상온 1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 주장한 초전도체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나온 거죠. 그죠? 고려대 연구진은 아카이브에 상온 상압의 초전도 물질을 만들었다는 논문 2건을 공개합니다. 자, 아카이브라고 솔직히 이게 공신력이 있는 학술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논문 2건을 공개를 했는데, 자, 극조온이나 초고압에서만 구현은 가능했지만 납과 구리 인화석을 이용해서 LK-99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임계온도가 127도 이하의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 지금까지는 0도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269도에서 그죠? 마이너스 269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이걸 지금 임계온도 127도 이하에서 만들어버리면 이게 일상생활에도 가능성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우리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혁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한국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납을 이용해서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물질을 구현한다. 납과 구리 인해석을 사용해서 새로운 결정 구조인 LK-99를 개발하는데 LK-99는 400K에서 초전도 1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상온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상온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 법석을 들은다.
자, 이 관련해서 뭐 지금 20만 원대 세트도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계속 좀 되고는 있는데요. 그냥 얘기 들어봤을 때 거의 연금술 뭐 그런 지금 분위기로 몰아가는 쪽도 있고 일단 타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제 상온 초전도체 개발 가능한 소식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련주들이 정말 줄상가 그냥 뭐 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5일 만에 거의 대부분 종목에 100% 갖고 많이 간 놈은 지금 400에서 500% 가까이 수익이 지금 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 이번 초전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는 바로 서남입니다. 구리아 나브레 연금술을 한 한국 연금술이 아니고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서남이라는 회사는 지금 어떤 회사냐 하면 2004년 설립돼서 2026 쿠사사 독자 기술로 생산한 전력 케이블 한류가 발전기 초전도체 선조 제조 자,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관련 쪽 때문에 지금 이 대장주를 몰아서 자, 불과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3월달 1960원 갔다는 게 어제 날짜로 8,450원 그리고 오늘 날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만 원이 넘어갔어요. 100% 가까운 여러분들 100% 가까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사는 영업이익을 보시면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0배가 지금 올랐습니다. 주식 이런 거 보면 정말 좋은 주식은 잡고 있으면 결국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가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관련 초전도체 관련 업체들도 주가가 들썩날썩 변동성이 엄청 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이 연구 결과가 비판적인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클 로먼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연구원은 데이터를 제시한 방식 일부가 좀 수상하다. 납과 구리 원자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구리 원자는 납 원자로 대체하는 연구 방식은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해당 실험 계획을 재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데이터가 다시 부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논문을 전체를 올리지 않고 일부를 옮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샘플 갖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샘플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근데 이게 함부로 주면 안 되죠. 이게 기술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솔직히 초전도체 관련해서 보시는 대로 1년에 지금 거의 5천 건이 넘는 초전도체 관련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 상원에서 성공했다는 게 없는데 한국 갑자기 그것도 뭐 지금 그 연구소가 인원이 한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이런 연구소들도 못 파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앞서 이기영님이 연금술처럼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어젠가 나온 기사일 거예요. 중국 연구진이 한국 개발 상온 초도에 관련해서 실험실에 재현 성공을 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맞기는 맞다. 근데 이게 샘플 투자하고 이런 걸 해봐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기대감이 점점 오는데요. 과연 이 초전도체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먼저 초전도체 알려면 이 초자를 빼면 전도체는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전도체는 무엇인가 한번 보면 도체는 아시다시피 전기, 열 또는 소리를 전달하고 전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무체. 근데 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하긴 통하는데 계속 통한다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멈추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반도체요. 전기가 통할 수도 있게 하고 멈췄다가 전기 안 통했다가 다시 통할 수 있게. 이게 반도체고. 전원체는 뭡니까? 전기를 아예 못 통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선 같은 게 우리 고무 같은 거죠. 그죠? 피복 감는 게 그게 바로 전원체입니다. 뭐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낮은 온도 매물 전기 저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초전도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된다? 저항이 0%예요. 0%에 저항이 0% 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초전도체가 단순하게 어떤 개념인가 아시겠죠?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저항이 없는 도체를 슈퍼컨덕터라고 부르면서 초전도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전도체, 자,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낸드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입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했습니까? 낸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첨단 적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첨단 적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항이 온다는 거죠. 그죠? 이 초전도체에서는 전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초전도체로 만든 헤로안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전류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흐르게 됩니다. 실험에 의하면 초전도체 안 전류는 수명은 적어도 10만 년, 이론상으로 우주보다 나아가 10만, 1000만 제곱초로 거의 영원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 또 10개월을 쓰고 에너지율이 계속 나다 보니까 가격 부분, 그 다음에 연속성 부분에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 그 다음에 기존의 반도체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초전도, 물론 이제 저온에서 보시지만, 자, 이 보신 대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액체 질소로 냉각된 고온 초전도 위에 떠 있는 자석, 이렇게 떠 있는데, 초전도체가 자기장에서 밀어내는 것은 외부에 자석이 있다면 초전도 자석을 밀어내는 것 같다는 말이죠. 초전도 이 자석, 그죠? 자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그 기존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의 힘 때문에 자석이 공중에 붕 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이 없고 자기장이 엄청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LK-99 특장점을 보면 사용한 게 구리는 우리 일상에 가능한데 기존 초전도체는 마이너스 180도, 지금 많게는 269도입니다. 그죠? 아니면 초고압을 해야 돼.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데 LK-99 같은 경우는 1기압에서 상온을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근데 사용 비용도 보면 구리나 LK99는 없는데 매우 높죠? 기존 초는. 그다음에 사용 원료도 자 히토리오 일부 이랬다면 히토리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 범용 원소 전기 효율 이거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만드신 분도 조금 구리보다 최소 더 1000배까지 저는. 자 그리고 뭐 두껍다 얇다 모든 소재나 모든 기술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나오기 전에 꿈의 소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핀을 개발하면 뭐 떼돈을 벌고 엄청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래핀이 좋은 이제 그 이유가 보면 높은 전성, 전자형도 높은 열전도 큰 연계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표면적도 크고 또한 한 층이기 때문에 가시가는데 흡수율이 적어 550에서 투과율이 97.7% 된다. 그래서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강철보다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그래핀보다 뭡니까? 이 초전도체는 얘보다 또 최소한 10배 이상, 최소 10배 이상 가장 지금까지 알려준 것 중에서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상온에서 안 하겠다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상온을 하면서 그래핀을 뛰어넘는, 이러다 보면 그래핀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핀이 물론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래핀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캐나다 학자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뒤에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가 가진 신기한 성질은 전기 전동성에 국한되지 않고 마이너스 효과라고 불리는 완전 반자상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는 그래핏과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질을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서 안에 가둘 수 있다. 왜 그래핀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영화 아바타 속에 이렇게 그죠? 공중으로 부양이 이렇게 된 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초전도체에서는 가능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상에서 뭐 오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극이 녹아들면서 지금 일본이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나라를 위에 공중에 위에서 만들 수 있다. 환경 오염에 따른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전도체 기술이 정말 제대로 발휘한다면.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은 보면 초전도 호버보드를 위해서 물리에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그런데 아직 뭐 땅덩어리, 거대한 땅덩어리 이 정도 올릴 기술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어차피 지금 뭐 실용화 단계는 아니니까 이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 과연 일상생활에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 아마 이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현실이 되네요, 공중배.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뜨는 게 네, 저도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근데 뭐 뜨는 정도는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이 나왔었으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휴대폰이 여러분들 이렇게 열이 이렇게 강하게 뜨게 한 번씩 이렇게 뜨겁게 나오죠. 특히 오래될수록 열이 많이, 배터리 부분에서 열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뭐 폭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휴대폰도 여러분들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가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뭐 노쇠화되고 지금 뭐 기능성이 문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죠. 저항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생기면서 이게 열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열로 분출이 되면서 이렇게 휴대폰 온도가 뜨거워지는데, 여러분들 초전도체 반도체가 투입이 되면 이런 열이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올 일이 없겠죠, 그죠?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휴대폰이 이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초전도체 반도체로 만든 슈퍼컴퓨터가 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또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해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 반도체가 들어가면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의 최소 50%,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 50%만 넣어도 지금 슈퍼컴퓨터만큼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100% 다 넣으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 특히나 또 앞서 얘기했죠. 이 전기 효율이 저항이 0이다 보니까 영원히 기간 오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점점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배터리도 봐야죠.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이 내연기관차 없어서 다 전기차로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전기차예요. 여기 부분이. 근데 왜 이렇게 많으냐? 배터리가 생산되는 손실 전력으로 해서 무겁고 또 이 큰 배터리를 탑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초전도체 기술이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도 정말 더 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자체가 더 가벼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배터리 가격이 최소 3분의 1이야, 전기차. 근데 초전도체들 하면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가격도 뚝 떨어지면서 또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400에서 600km 다니는데 이 키로수도 무한정으로 늘을 수가, 정말 이 전기체 에너지 혁명, 배터리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돈 된다고, 소위 말해서 돈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또 이 컴퓨터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지금 미래 핵심이라는 이 양자 컴퓨터, 소형화, 상용화, 이게 초전도체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특히 컴퓨터 분야에서 정말 혁명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한국전력은 파주시 문산 변전소와 선유 변전소의 초전도 케이블, 앞서 서남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서남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죠? 총 2kg, 아직까지 2kg 초전도체를 만들면서 성신솔력을 확인하기 위한 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행사로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서남의 주가는, 그죠? 엄청납니다. 그게 국내만 하는 거고 해외까지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의 4%,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는 보시는 대로 저항이 지금 4%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들.
4% 저항만 줄여도 1조 5천억이야. 그러면 이게 기술이 발달되고 저항을 점점 줄인다면 엄청난 전기 손실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야 되면 한국전력의 여러분들 적재의 가장 우리 천연가스 아닙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 수입 때문인데 이 수입을 절대적으로 줄이면서 한국전력 또 만년 적자의 한국전력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전력 손실에 따른 비용도 좋아지고 그죠? 한국전력 흑자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생각해서 특히 자기력, 자기성이 원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자기부상 열차가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핵심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철도, 건설 이 열차 비용이 매우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이 이렇게 자기부상 열차가 된다면 고속 열차보다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그죠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비행기 산업들 비행기 회사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아시아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해요. 다 이거 쓸 거거든. 초저한테 우리 생활도 이런 변화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자기적 이용을 해서 로봇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기적 이용을 하면 로봇 같은 기술을 또 핵심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로봇 기술도. 로봇 아시다시피 인공 근육 지금 아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보려면 인공 근육하거나 작고 강력한 전자석으로 강력 인공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전도체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핵융합 발전 뭐 미래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핵융합 발전에도 특히 핵융합 발전은 군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우리 K방산 얘기하고 있지만 핵융합 모두를 소형화시키는 게 가장 난제인데 이게 또 초전도체가 들어오면 가능하다. 여기에 이 각종 산업용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초전도체가 작게 만들기 때문에 전부 다 충분히 가능하고 이 초전도체는 또 방산 쪽에도 엄청난 에너지나 무기 이런 쪽 뭐 핵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비행기는 없어질 거다. 그렇지만 초전도체가 오면 자기 부상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부분들 유해 도심 항공교통에서도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지금의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없어지는 대신에 유해 도시 항공교통의 발전에는 정말 엄청난 부분들이 또 혁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병원 의료기 쪽에서도 보면 자기 공매 MRI 장치에도 초전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강한 자기 장언을 하면서 플라즈마도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 그러니까 미래 기술의 모든 부분 우리가 핵심을 한 양자 그다음에 뭐 플라즈마 이런 부분에 모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만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전선 부분들 얘기도 했지만 변압기 인덕터 관련 부분들 자, 이 부분들도 부피가 크게 지금 전봇대에서 부피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엄청 보면서 도시 미관이 완전 바뀌 그리고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체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코일 내에서 전류가 무한히 맴도는 성질을 이용하면 배터리 대신에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미래 산업, 가정, 뭐, 그 다음에 산업용, 전력, 군사, 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 혁명을 가져올 꿈의 기술이 바로 이 초전도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천연가스 석유 생산을 거의 주로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어쩌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옴시대 같은 걸 지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쓰겠습니까? 안 쓸까요? 제가 또 안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석유 수출 국가들은 아마 상당 타격 아니면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죠? 맞다 안 맞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계는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 검증 시대. 정말 이 우리나라 상온 이 초전도체 뭐라고 그죠? 전 세계에서 검증한다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이 관련해서 캐나다 핵융합 연구자가 만약에 초전도체가 진짜라면 5,830조 원의 경제 효과, 이게 다 우리나라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넘버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5,830의 효과를 하냐, 이걸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자, 초전체가 상온에서 이제 됐다. 그 되기는 됐는데, 자, 낮은 전자기장, 낮은 전류. 그러니까 저항이 좀 있는 거야, 다들 아직까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면 글로벌 전자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경제 가치는 약 1조 5천억, 하나로 약 1943조의 효과. 그러니까 상온에서 개발되고, 물론 불안정하고 저항은 있지만 자기성이 아직까지 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효과를 내는 거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낮은 전자기장이지만 높은, 그러니까 전류 저항은 없는 거야. 근데 전자기장, 이 자기장 같은 경우는 낮다. 이렇게 됐을 때는 송전산, 전력 공급, 인프라 효율성 한참 없다. 이때는 경제 효과가 2조 달러, 하나로 약 2,591억이 된다는 거죠. 진짜 이거 증명되면 국뽕 제대로, 정말 제대로,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말 쉬었다 내려. 자, 관련주 사나이 하나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 이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이 신호가 되려면 아직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초전도체죠. 높은 전자기장과 높은 전류. 자, LK-99로 전기에 작동한 모든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생활에 실생활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대 4조 5천 하나로 약 5,830조의 경제 효과를 어떻게 됩니까? 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초산업도 혁신하고 핵융합 발전.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이제 아카이브 같은 그 학술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명한 곳이 바로 이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인데요. 가장 역사가 긴 미국 국립연구소고 물리, 에너지, 양자과학 등에 연구하는 인원만 4,000명. 우리 요번에 LK-99는 5명. 그것도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은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나는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리학상을 7명, 화학상을 4명을 받은 노벨 수상자만 11명. 그래서 이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를 노벨 과학상의 메카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가 인정받는, 그리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미과학자 이 로렌스 버클리거든요. 자, 연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험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자 에너지 표면수 나타나고 초전도 임계 온도 높다는 의미로 하고 시뮬레이션 임계 내측 성관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뭡니까?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 부분을 하니까 분명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진짜 샘플을 갖고 연구를 해보고 이 연구 과정을 지속하면서 해봐야지만, 검증을 해봐야지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연금술은 가짜였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 같습니다. 이론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LK-99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의 대표자의 연구자들이 LK-99를 연구하는데 일부는 지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하중과학기술대학도 LK-99를 제외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하긴 했다는 보도도 했어요. 마이너스 효과 특정 물질이 적정한 초전대 삭제되고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냐? 저도 이런 학회가 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초전도 학회라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번 이 관련해서 그러면 자 우리 검증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할 테니까 샘플을 제공해다. 그러면 검증을 하겠다. 뭐 얘기 들으면 맞는 거 없고 막 샘플을 하면 이게 도둑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LK-9 현재로서 상온 초전도체는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버클리 쪽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검증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단독 상온 초전도체 개발 주장한 컴턴 에너지 홈피의 파트너사 무단 도용. 파트너사 보면 SDI, 그 다음에 SKC, LG 롯데포. 야, 이름만 들어도 그죠?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이런 기업, 국내 기업, 그 다음에 중국 기업, 학회, 대학교까지 다 이 파트너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퀀텀 에너지가 다른 쪽 파트너십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일부 지금 관련 쪽에서는 우리는 한 적이 없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파트너사 이름이 올라와서 사실 무근이다. LG이노텍 같은 전혀 알지도 못한 회사인데, 그래서 퀀텀 에너지 측에서 홈페이지 내용을 삭제해달라. 그리고 삼성전기와 삼성이 또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들 회사 모두 회사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학연구 같은 경우는 양해각서나 사업 공동 연구 공식적으로 협업한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하고 연구소에 밝혀버리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문을 닫아요. 자, 이러니까 이 새끼들 진짜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햄님 말도 지금은 홈페이지 문 닫았다. 햄님 많이 보시는군요. 지금 문 닫았다는 거죠. 좀 그래서 검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론상을 하지만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기술이 정말 이론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그냥 노벨상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 근데 뭐 이렇게 홈페이지도 하고 파트너사도 그렇고 이제 샘플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신기루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슬슬 그저 그 줄기세포의 항우석 느낌도 솔직히 조금 나기는 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항상 이런 부분들, 어쨌든 또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초전대 상온 기술, 이런 논문들, 이런 결과들이 발표가 난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절대 하지 못할 이 초전대 상온에서 이 초전대 기술이, 이 기술이 점점점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왕이면 이 초전대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발전되고 성공을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좀 초전도체 관련해서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이 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세인 초전도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까지 힘들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따라가는 투자는 힘들지만 확인을 하고 가도 늦지 않다는 부분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님이 확실한 홍반장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모두 수고하셨고, 차원이 다른 이 투자 캠퍼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6시에 또 다른, 내일은 조금 이런 복잡한 내용보다는 조금 가벼운 얘기, 근데 가볍지만 또 이 끝을 가보면 여기까지 남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이경님 오늘 좋은 내용 감사. 저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만나 뵙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 꾹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안녕.